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크게 흔들렸으나 어제는 또 오라클이 10%대 반등에 나서면서 전체 소프트웨어 업종들 다시금 안정을 찾는 이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쎄요, 작년 AI 이 랠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온기가 옮겨붙지 않을까라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AI 수익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으면서 그 우려감이 되려 좀 커진 모습인데 전반적인 이런 극심한 변동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에 따른 어떤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피해를 보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생존의 위험으로까지 지금 이제 좀 번져가는 그런 상태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되게 안정적이고 또 그 수익성도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뭐 그 클로드의 그 코워크라는 어떤 플랫폼이 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했었던 일들을 이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모든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아마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 업종들, 특별한 어떤 그 특화되는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결국엔 살아남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만큼 AI의 어떤 파괴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는 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좀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의 PR이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는 한 21배, 22배인데 네. 지난 한 3개월 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PR이 대부분 30배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AI가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PER,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높은 PER을 얻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금이라든지 이런 그 밸류가 더 가치가 부각이 되어야 살아남는 그런 업종으로 좀 그러한 상황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이 눈에 보이는 쪽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도 이제는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야지만 시장이 믿어주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그동안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는 분명한 호재로 인식이 되어 왔으나 우리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AI가 과연 얼마만큼 투자한 만큼 돈이 되느냐에 지금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가 단행이 되다 보니 닷컴 버블처럼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 투자자들은 지금 딱 이 시점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어디에 좀 맥을 잡고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행인 거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거는 워낙 이제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들이 점점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더라도 갖고 있는 보유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빨리 감소를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안에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들이 많고 또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가 반드시 버블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버블로 가는 중간 단계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흐름 여유 있고 그리고 수익도 충분히 나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로 가는 과정이면 과정이겠지만 지금 그 정점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일부가 흔들리고 있지만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Q, 가격과 물량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뭐 HBM4 이야기까지 대두되면서 완전 삼성전자의 시대가 오픈이 된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이달 안으로 좀 HBM4 양산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을 또 뒤이어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피어 그룹만큼의 경쟁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그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소부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부품이 예를 들면 이제 최종재 또는 완제품보다 더 비싸게 받기는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약간 을처럼 느껴졌던 반도체 기업들이 훨씬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하는 기업들한테 약간 뭐 을 아닌 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미국 기업들, 그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의 어떤 간격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큼 이익을 많이 낼 걸로 좀 보여져서 예전보다는 조금 그 글로벌 위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님 리포트를 또 주간 단위로 내주시니까 리포트를 또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지금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이 애플처럼 투자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 좀 다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또 오늘장에서 금융 지주사들 잘 갔죠. 배당 성격 유효한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PBR 쪽, 마트 쪽의 순환매가 또 강하게 돌았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자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급등한 쪽보다 뭐 반도체가 좋다긴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급등한 쪽보다는 이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전략이 될까요? 시기적으로는 저는 그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뭐 반도체나 소부장 기업들이 여전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여력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월 달에 좀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에 못 올랐으면서도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충분히 그 지수와의 어떤 괴리들을 좁힐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2월 달, 3월 달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3차 상법 제정안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뭐 자사주라든지 그 일반 주주들과 대주주 간의 어떤 그 차이가 점진적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너무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적어도 또 2월 달, 3월 달에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도는 둔화되는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곳을 찾아서 투자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기저에서는 어떤가요? 정부가 지금 기금운용평가에서 코스닥을 벤치마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뭐 연기금 자금 유입 기대도 커지고 있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만연해진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의 하락을 보고 있노라니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시마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코스닥 체질 개선 가능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 정부에서 미루려고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은 부실기업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뭐 동전 기업 수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한 10% 이상이 된다라는 네. 기사들도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코스닥도 그렇고 뭐 그 코스닥 기업들이 사실 실적으로 해서 주가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 또는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그 부실이 또는 부실이 잠재해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정책들로 인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만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뭐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자체보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출연에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조선, 방산이라든지 뭐 증권 쪽이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을 보면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필두로 한 방산주 좀 크게 빠졌죠. 여기다 조선 쪽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은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대감이 있었어도 그 이익
추정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주식하기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실적 기대 및 또 주가가 또 이에 반응해 줄 만한 업종, 좀 기대하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예,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그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제 정유 회사들 오, 그리고 네.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을 좀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증권이나 은행주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원래 아주 전통적인 가치 스타일 쪽의 주식들입니다. 이제 그런 주식들이 그런 기업들이 올해가 작년보다는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을 뿐더러 이제 PBR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저 PBR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나 방산 기업들은 저는 좀 길게 가져가면 충분히 또 여전히 기회가 된다. 근데 다만 이 4월, 그러니까 지금 또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다음 실적까지 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멘텀 공백기라서 지금은 좀 그동안에 못 올랐거나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저 PBR과 관련되어서 볼 수 있는 밸류 스타일, 가치주 스타일이 조금 더 지금 시장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월에 가파르게 좀 급등한 만큼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지만 좀 튼튼한 이익이 튼튼한 기업 정유라든지 유틸리티 쪽 증권, 은행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